자,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고 고립주의적이고 포퓰리스트고 그 다음에 기득권주의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혼재된 포퓰리즘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포퓰리즘이지만 어떤 거는 반포퓰리즘이에요. 트럼프가 부자들에게 감세를 하자, 이거 반포퓰리즘이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정 지출을 많이 해서 빚을 지더라도 돈을 싹 풀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포퓰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 속에 포퓰리즘과 반포퓰리즘이 혼재되어 있어서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를 선동하고, 그럴 때는 이민 정책을 강조하지만은 또 지가 정작 뒤에서 돈 끌어들인 데는 코인업자들, 미국의 월가 사기꾼들 돈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트럼프가 기득권 중에서도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느껴질 만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국 보수의 입장인 겁니다. 자, 트럼프가 우리의 주적이 김정은이잖아요. 그래서 전북 의무로 군대를 가고 저도 30개월을 넘게 갔다 왔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의 상당한 부분이 국방비가 됩니다. 1년 국가 예산에요, 굉장히 많은 캐파가 국방비로 지출됩니다. 한국의 국방비 비율은요, GDP의 한 3% 정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우리가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이 없으면 이 돈이요, 그야말로 경제에 쓰여지게 되면 한국의 경제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국방 때문에 인력 낭비하는 거, 예산 낭비하는 게 엄청나죠.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거는 지금 뭐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향배지요. 근데 그 미국 대통령 중에 여태까지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라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한 사람이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김정은이가 스마트하고 똑똑하더라, 나하고는 너무 잘 맞아서 내가 있는 동안에 김정은이가 핵을 실험하거나 발사를 갖다가 자제했다, 그래서 내가 되면 김정은이부터 만나서 매듭을 짓겠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한국은 돈을 갖다가 미국 팔아서 떼돈을 벌지만 미국을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 이런 개소리를 갖다가 연일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를 한국의 보수 중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좌파들은 보면요, 전부 트럼프 지지예요. 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니까. 이 한국의 좌파가 종북 좌파니까 그들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가요, 그러면 반대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될 건데, 자, 민주당 욕하고 민주당이 좌파다라고 하는 이런 보수 중에 정신 못 차리는 삼류도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을 그냥 무슨 권투 중계에서 트럼프하고 해리스라는 사람 둘이가 복싱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나는 트럼프 팬들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한국의 보수라면 한국의 안보, 국민의 절반쯤이 이상해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게 한국의 안보예요. 그렇다면 한국 안보를 중시한다면 미국 대선에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미국에서 살면서 교민들 중에도 시민권을 가져서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 자기는 마치 미국의 트럼프를 편드는 보수주의자인 양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빨 치료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뭐 병원에 치료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국 오지 마세요. 안 남아 있을 거니까. 자, 외노자라는 거는 지금 시대적인 정신입니다. 어느 나라든 미국, 유럽,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외국에서 들어온 외노자,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경이 개방되면서 외국에서 밀려든 외노자들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과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유럽은 여기에 대해서 이민 난민 문제까지 시달리고 있죠. 그러면 외노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를 가지고 있고 또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외노자는 그건 추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대체로 보수적인 지금 포퓰리즘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보수가 외노자에 대해서 엄격하고 이 진보 세력이 좀 느슨하죠. 유럽에도 보면 이 진보적인 세력들이 EU 국경 없애는 걸 이야기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다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국경을 부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보수 진영에서 외노자한테 개방을 못해서 안달을 해요. 한동훈이의 이 캐릭터가 외노자한테 문을
깨작깨작 열은 게 아니라 활짝 열은 사람이잖아요. 한동훈이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데 그는 외노자와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의 대표적 정당 국민의힘 당원이나 그것도 여론조사에서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한테 63%를 몰아줬어요. 그러면 한동훈을 지지한 사람들은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보수의 대부분이요, 사교육 폐지나 이런 걸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보수는요, 사회의 급격한 발전이 아니라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을 존중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변화시켜 가는 것이 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전통을 갖다가 본다면 사교육이 한국 사회에 미친 수많은 이 악영향,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요, 공정이나 정의,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교육이라는 것은 거기에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정당이 사교육을 당장 없애지는 못해도 공교육 내부에서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사교육이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사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야죠. 근데 보수라는 작자가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가지고 사교육 1년 만에 3분의 1이나 더 늘렸어요. 사교육 때려잡는 걸 목표인 척 작년에 하더니만 때려잡기는커녕 사교육을 전국적으로 활성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수 가치와 공존될 수 있느냐? 그것은 공정이라는 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을 어기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는요, 공정이라는 전제 하에서 정의롭게 모두가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경쟁 속에서요. 근데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보수가 핵무장을 말하는 걸 꺼리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보수는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갖다가 지키는 게 핵심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이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치를 지키려면 이 나라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라를 유지하려면 우리 이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북한의 힘에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이 없는 한국은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럼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본적으로 핵무장이죠. 그래서 보수는요, 핵무장에 대한 반대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보수가 아니라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해야 되고, 반대 논리는 민주당이 주장해야 되고, 그 속에서요, 그 반대 논리를 격파하는 논리까지 보수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한민국의 보수가 너무나 한심하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보수의 빅 스텝, 거대한 새로운 도약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면서 이것은 한 사람의 걸음이지만은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말한 명언이 있잖아요. 보수도 도약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천년만년 걷기만 할 것 같습니다.